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 사건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영어도시 퀸덤 1차 아인슈타인 타운입니다. 자, 명지동도 최근 몇 달 사이에 가격이 급등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급등했고, 또 이 명지동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좀 특수한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 물건 나왔을 때 그 지역만의 특수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또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 사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영어도시 퀸덤 1차 아인슈타인 타운. 물건 종류 아파트. 자, 건물은 25.7평, 대지권은 14.3평, 그리고 건물 전부, 전유 면적 전부 경매에 나왔고, 토지 대지권도 경매에 나왔다, 매각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 접수는 2020년 3월 5일. 소유자 채무자는 일단 이렇게 표기된 걸로 봤을 땐 다른 사람인데 아마 같은 사람이고, 여기는 뭐 파상관지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채권자는 유동화 전문 회사로 돼 있습니다. 입찰 8일 전이고 2월 24일 매각 예정인데 감정가가 2억 7,300. 자, 아까 언급했던 사건 접수일. 자, 이 부근에, 이 일자 부근에 감정이 되었을 거고, 따라서 그때의 부동산에 안정돼 있었던 시세인 2억 7,300 정도가 감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시장의 가격 변화, 그 지역만의 부동산의 특수함이 반영된 가격들, 이런 것들이 이 감정가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 나온 이 물건들에 대한 현재 그 시장의 수요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를 예측해보고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장의 최근 수요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건 접수 내용. 자, 이 물건이 경매 접수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이, 즉 권리 신고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쭉 보면 많습니다. 교부권자, 가압류권자, 배당 요구권자 많은데,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즉 낙찰자에게 낙찰받은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영향을 줄 법한 어떤 점유권과 관련된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접수 내역이 많다고 해서 복잡한 사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채권자가 많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현황 조사서를 보면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찾아가 봤는데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고, 점유 임대차와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자의 신고도 없었다. 본건 부동산의 전입 신고된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고 명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 현황을 보면 현재의 소유자가 2009년에 이 집을 샀고, 그리고 대출을 받고 지금까지 쭉 이어서 왔는데, 많은 어떤 그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가압류, 보존처분, 임의경매, 또 압류, 세금, 또는 은행에서 빌린 돈, 뭔가 공적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자, 이런 채권들을 다 갚지 못해서 결국은 경매에 이르렀고, 중요한 건 낙찰자에게 인수되냐 안 되냐입니다. 이런 권리가 맞냐 적냐가 아니라, 자, 이 2016년 6월 27일 가장 빠른 근저당. 자, 이것이 가장 선순위의 첫 번째 근저당입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보다 늦은 후순위의 권리들은 모두 다 소멸됩니다. 인수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겠지만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채무 상태가 아주 불안정하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소유자가 살고 있던 집이다. 자, 그런 집들은 관리비가 연체될 수 있고, 이것이 과다하게 연체되면 명도할 때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공과금은 관리비 조사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조사된 바 없고, 점유자는 채무자, 소유자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합니다. 이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하게 되고, 이
예상 기간은 한 1에서 약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4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법원에 주고 집행하느니 차라리 전 소유자에게 주고 그냥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대 물건 호가를 보면 대부분 4억대죠. 4억 1층입니다. 그러니까 저층 4억입니다. 지금 감정이 2억 7,400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3층 같은 층수입니다. 이게 4억 3천입니다. 그리고 뭐 4억 5천, 4억 3천, 4억 2,800, 3층인데 3억 9천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렴한 매물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2020년에 있었던 실거래가를 보면 사실 상반기 거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되었던 2억 7,300 수준에서 많은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와서 감정가에 큰 차이 없는 비슷한 거래 가액들이 유지되다가 그러다가 10월 달에 와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3억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3억 9,500도, 심지어 4억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와서는 4억 1천, 4억 2천. 자, 2021년에 넘어와서도 그 가격이 그대로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10층인데 4억 1,700, 즉 층수가 좋은 로얄층인데 4억 1,700 정도. 한 1억 5천 정도가 몇 달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 자, 이것이 오른 상태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거래 기록할 가격들을 좀 더 지켜봐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겁니다. 자, 저게 반영을 할 겁니다. 저게. 자, 그렇게 친다면 감정은 2억 7천이지만 거래 가능한 금액은 실제로는 정말 저 집을 산다면 4억 원에서 4억 2천까지는 줘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퀸덤 1차 링컨 타운과 두산 2부 1월 28일, 2월 16일 있었습니다. 그때 경쟁률은 7대1, 15대1.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경쟁률은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떨어지고 현재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유지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자, 매도자들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또 매수자들은 얼마나 그것을 잘 반영해 줄 것인지, 그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곧 있을 입찰에는 현재의 데이터 가지고 수요자들의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자들도 판단해서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이 데이터는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차에 다 낙찰됐습니다. 즉 6개월 이상 그 전의 감정가는 현재의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죠. 15층, 5층이었고 전용 면적은 모두 25평이었습니다. 자, 감정가 2억 6,5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9천이었습니다. 이때 낙찰가는 3억 5천. 즉 살 수 있는 가격의 90.5%. 이 지역은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은데 낙찰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 명지라는 그 시장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 이 가격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낙찰가율은 낮다라는 겁니다. 자, 살 수 있는 가격 대비 낙찰가 그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자, 보시면 두산 2부 2억 6천일 때 거래 가능했던 금액은 4억 원 정도. 이때 3억 6,1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90.2% 정도 수준이었다. 영화도시 퀸덤 1차 아인슈타인. 자, 이 물건을 지금 현재 최근에 있었던 이 사례들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하한가 4억 원 정도, 여기도 똑같이 한 4억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다고 보면 3억 6,300 정도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4억 2천을 만약에 그대로 반영해 준다면 3억 8천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하한가 수준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더 적중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꼭 낙찰 받고 싶다면 이 가격도 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 가격이 확률은 높은데 꼭 낙찰 받으시고 싶은 분은 이 가격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이 범위 안에서 낙찰가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